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핍과 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쪽지 시험을 본다고 해요. 잠을 푹 잔 날과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가서 시험을 보는 것, 어떤 쪽이 성적이 좋을까요? 예상할 수 있듯 잘 자고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 성적이 더 좋다고 해요. 우리가 자주 하거나 듣는 말인 나 돈 없어. 그런데 이 돈이 없다는 건 수면 부족보다 더 심각한 인지 능력의 상실을 유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면 잠을 못 잔 상태보다 더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실수를 하기 쉬운 거죠.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여러 개 실행시켜 놓으면 속도가 느려지죠. 컴퓨터 성능이 떨어져요. 그것처럼 우리도 각자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의 용량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생각하고 있거나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용량이 부족해져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영화평론가 이동진님은 바쁜 건 악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해요. 한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요. A 건물에 있는 학생들에게 B 건물로 가서 발표를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B 건물로 이동하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져요. 이동 중이던 학생 말고는 보는 사람이 없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911로 전화를 하고 도와주지만 또 누군가는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돕거나 돕지 않았던 행동의 차이에 단 한 가지 유의미한 연관관계는 바로 시간적 여유였다는 거죠. A 건물에서 학생들이 출발하기 전에 발표해야 할 시간을 정해줬다고 해요. B 건물로 가서 20분 후에 발표해 혹은 1분 후에 발표해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바쁜 학생들은 지금 얼른 가서 발표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지나친 거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시간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를 만든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쉽게 상처받거나 방어적이 되기 쉽죠. 또 앞의 사례처럼 시간에 쫓겨 내 마음이 바쁘거나 혹은 스트레스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져요. 당장 피곤하고 몸이 힘들면 쉽게 짜증나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신경 쓸 여유는 더 없어지죠. 사소한 일들로 갈등이 생기고 타인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적어지고 그런 행동들이 쌓이다 보면 사람들 간에 점차 거리를 두게 되다 보니 서로 안정감이나 신뢰감을 주기도 더 어렵게 돼요. 그렇게 인간관계는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건 나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나와 한 약속을 가장 먼저 미루고 그렇게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다 보면 그런 나에게 쉽게 실망하고 자책해요. 내가 나를 무시하다 보면 남들과 더 비교하게 되고 자존감은 더 떨어지죠. 계속 외부에 있는 것들을 더 갈망하게 되고 내 감정이나 생각을 들여다볼 시간이나 여유는 더 없어져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계속 긴장돼 있다 보니 회복 탄력성도 떨어지고요. 스포츠 심리학에 초킹이란 단어가 있다고 해요. 숨막힘이라고도 하고요. 큰 사탕 같은 거 먹다가 갑자기 목에 걸려서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압박이 되는 상황에서 각성이나 불안 수준이 과도해지다 보니 운동 수행 능력이 갑자기 저하되는 거예요. 특히 농구에서 자유투를 넣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게임이 아닌 상황에서 자유투는 충분히 연습하면 누구나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NBA 프로농구 선수 중 한 명은 3점슛 성공률이 44%인데도 자유투 성공률은 4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불안감에 압도돼서 몸이 평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불안감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는 쉽게 마음의 여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평상시에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고 흔히 호흡이나 명상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운동, 독서, 명상 같은 것들을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장기적인 투자를 사치라고 말하기도 해요. 당장 잠잘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독서를 하냐고요. 결핍만 보다 보니 단기적인 이득과 손실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바로 결과물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매일 돌려막는 삶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참 슬프기도 하고 뜨끔하기도 하더라고요. 돌려막는 카드값처럼 내일의 체력을 오늘 끌어다 쓰고 내일이 되면 또 그 다음날의 체력을 가져다 쓰고 이제는 좀 멈춰야겠죠. 예전에는 저도
운동, 독서, 명상 같은 것들이 장기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운동을 30분이라도 하고 나면 잠을 푹 자서 당장 그날 좋고, 아니면 오늘도 운동했다는 뿌듯함에 스스로에게 고마워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또 한두 페이지라도 독서를 한 후에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떠올라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명상을 하고 나면 특히 목과 어깨 긴장이 풀리고 밤에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잠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또 기분이 좋고요.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으나 사실 필요 없는 행동들을 조금씩 가지치기 할 수 있고, 그렇게 시간적, 금전적, 그리고 관계에서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늘 마음의 여유 공간을 두려고 연습하고 있고, 알아차리면 바로 생각하기를 잠깐이라도 멈춥니다. 돈, 잠, 체력, 시간, 인간관계, 자존감의 결핍 등 이런 모든 결핍에 대한 생각은 바로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으로 이어져요. 내 행동은 항상 내 마음을 거쳐 나오거든요. 아무리 생각으로 통제하려고 해도 결국 어느 순간 생각이 마음에게 지고 마음이 폭발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결핍은 우리 삶을 압박해서 아주 작은 여유도 사치품으로 보이게 만든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그 여유와 느슨함이 우리 삶의 필수품이라고 하고요. 저는 예전에 카페에서 혼자 멍하게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턴 제게 사치라고 생각하게 됐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혼자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었고, 제가 만든 과목인 자유의 결핍에서 탈출하느라 꽤 애를 썼습니다. 제가 카페에 혼자 앉아있던 시간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군중의 소음 안에서 명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앉아있다 보면 갑자기 뭔가 쓰고 싶어서 카페 휴지에 낙서처럼 끄적이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저에게는 혼자 카페에 가서 보내는 시간은 필수품인 경우가 많아요.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나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공간에 결핍이 들어차지 않도록,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불안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유를 갖겠다고 다짐한다고 바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은 지금 어떤지, 이런 나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마음의 여유를 갖는 첫 걸음일 거예요. 오늘도 애쓴 나를 토닥토닥 안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만나요. 빠이.